아이씨. 소리 들어갔다. 씨 소리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네.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로 간단하게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네. 물리 원투 과정 내용을 한 큐에 그냥 한 20분 만에 쭉 와. 돌려버릴 거니까. 역시 고영석 선생님. 진짜 빨리 하다 그렇게 해. 자, 그래.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도입이 되는 파트야, 그지? 네.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 물리 원가정 왜 그래? 왜? 뭐 떨어뜨렸어? 그 물리 원가정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너희들 역학 좀 나랑 배우진 않았지만 역학을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쭉 배워왔겠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물체의 그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잖아, 그지?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시간에 따른 좌표상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물체에게는 반드시 부여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체의 빠르기라고 하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속력. 근데 이제 그런 속력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단순히 그냥 빠르기 정도밖에는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까지 배우게 됐다. 맞냐 안 맞냐?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관계에 대한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벡터. 포함시켜서 네. 그런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 그죠? 그래서 물체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뉴턴 제 1, 2, 3법칙까지 아마 쭉 배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물리량으로는 뭔가 표현이 안 되는 운동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운동 상태는 어떤 운동 상태일 거냐면 아마 원운동을 배웠다고 한다면 등속 원운동에다가 그냥 대부분이 그냥 직선 운동 정도일 거야. 맞냐 안 맞냐? 네. 직선 운동에 대한 분석은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게 직선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쾅. 좌표상이 있다 보면은 쾅.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 물체가 움직이다 보면 가다가 보면은 벽에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2차원의 공간이면은 충돌한 다음에 다른 좌표 쪽으로 막 튀어나가는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충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예. 오이.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을 새롭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물리량이 도입되냐면 오늘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량을 도입을 하게 되었다. 이제 모토는 그겁니다. 이 왜 배우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도입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운동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에게 제시가 된다. 그 새로운 운동의 이제 그중에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 상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런 물리량을 배우게 되는데 참고로 입시에는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입시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와.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잘 안 나와 사실은. 나온 전례가 별로 없어. 운동량 충분량 관련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오면 너무 대놓고 고등과정이야. 맞잖아. 고등과정 때 처음으로 제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은 사고력을 높이기. 사고력을 높이기. 그렇지. 와. 물체의 운동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워두면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입시에 나오진 않지만 역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충돌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는 사실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학문이야. 그래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늘 뭐 지금 꼭 오늘 안 배워도 다음에 꼭 배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단원이고 고등과정 이후로 계속 나오는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도 오늘 좀 배워놓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소개되는 그 물리량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인데 문자로는 대문자 P를 씁니다. 그냥 뭐 때문에 P를 쓰는지 난 잘 모르겠어. 좀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P를 쓰는데 그 요거 운동량이 요렇게 표현되는데 MV 와. MV 물체의 질량과 속도. 정의는 뭐냐면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과학자들이 봤을 때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량으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봤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 물리량 자체가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운동 그 물리량이잖아. 그러니까 쟤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아플지 안 아플지, 뭐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해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나한테 막 갈려가서 이제 어깨로 그냥 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78kg 정도 됩니다. 와 역시 와. 182에 78kg 정도 와 되는데, 피지컬이 남다르신데. 네, 이 정도로 달려가서 다나한테 이제 부딪힌다고 가정을 해볼게. 우주는 몇 킬로지? 저요 54. 그렇지. 오, 우주하고 이제 선생님이 동시에 가서 부딪힌다고 해서 다나야 어떤 느낌이냐? 누구랑 부딪힐 때 아플 거 아니야? 당연히 저죠 쌤. 당연히 선생님이 지금 그냥 그래. 딱 봐도 선생님이랑 부딪히면 V가 좋을 것 같아. 다르잖아요. 그래. M 그 느낌이 뭐야? V가 그런 다르네. 경험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질량이 다르잖아. 많이 부딪혀봐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약간 부딪혔을 때 유찬이는 그럼 특이 케이스인가요? 왜 유찬이는 부딪히면 유찬이는- 충격이 약간 흡수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충격력이 이제 자. 자, 그래서 학자들도 그런 거 같아. 질량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의 정도가 크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주가 선생님만큼의 어떤 충돌을 못했느냐? 그건 아니죠. 속도를 키우면 되죠. 그렇지. 가벼운 만큼 더 빠르게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선생님과 비슷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물리량의 곱으로서 이제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뭐 이런 단위를 씁니다. 줄임 단위 없어요. 그냥 저런 단위 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그냥 두 개 곱한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량을 배울 때 꼭 같이 배웁니다. 이 두 개를 별도로 배우지는 않고, 얘 배우면 얘 꼭 배워. 같이 항상 같이 배우는데, 이 녀석은 임펄스의 약자 I를 씁니다. 대문자 I를 써서 충돌의 정도,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이게 다인 거거든, 정의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충격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하려고 했냐면, 과학자들은 FT라고 하는 두 개의 물리량의 곱으로 충돌의 정도를 수치화하려 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가 너희들 자동차도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범퍼가 찌그러지고. 그렇지, 뭔가 찌그러지지. 찌그러졌다는 얘기를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형태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너희들 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더라? 힘. 예전에 이단우는 힘 파트 할 때 힘 뭐라고, 뭘 보고 힘이라고 그랬어? 모양이 바뀌거나. 그렇지, 물체의 상태가 형태의 변화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의 상태. 변화를 주는 모든 조건들을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 물체에게 힘을 가해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에는 이 F라고 하는 물리량을 통해서 충돌의 정도를 갖다가 수치화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힘도 아주 잠깐 가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오랫동안 가해지는 게 더 큰 충격량을 가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펀치를 때릴 때도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잽으로 때리는 것보다, 그지? 그냥 그래. 같은 주먹이지만 잽은 뭐예요? 빠르게 가서 약간 간 보는 용. 톡 치고 오는 거잖아. 굉장히 맞아. 빠르게. 그때 힘을 가하는 정도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았을 때도 뭐 그렇게 큰 위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같은 거 이게 꽉 쭉 날려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펀치들은 좀 어때요? 맞으면 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잽은 왼손이고 스트레이트 오른손. 물론 힘도 다를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잽을 날리는 속도, 잽을 날리는 힘하고 이제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속도, 힘은 분명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힘을 가해주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충격량도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T가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으로서 물체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의 정도를 표현하려고 했다. 단위는 뭘 쓰냐면요, 뉴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뉴튼 세크.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거, 근데 이제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물리량을 항상 같이 배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연관성이 있다. 그렇지, 두 물리량에 대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뜻인 거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그럼 뭐냐? 수학적으로 좀 약간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쭉 좀 나열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임펄스 FT를 조금 좀 변형을 좀 시켜볼게요. 이 F 대신 뭘 쓸 수 있지? MA. 그렇지,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M, A, T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는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 가속도지 그지? 가속도 대신 여기다가 T분의 V-V0라고 하는 델타 V를 대체해서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T가 없어져. T분의 어. MV 마이너스 MV의 제로의 T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약분돼 여기 T가 약분 처리되면서 뭐만 남냐면 아. I는 MV 마이너스 MV의 제로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유추가 가능한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량. 그렇지 운동 근데 MV가 여기 V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나중 속도에 해당되는 거고 MV 제로는 이게 처음 속도. 처음 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MV는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MV 제로는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운동량이 변화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위. 부른다는 거지 이거를. 즉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은 뭐와 같아?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운동이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델타 P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물체를 던졌으면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지금 날아가는 도중에 한 100 정도의 그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벽에 부딪힌 다음에 그 이후에 튀어나오는 그 물체의 운동량을 다시 봤더니 50밖에 안 돼. 50 어디 갔냐 이 말이야. 50. 손실이 된 거죠. 그렇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에게 어떻게 됐어?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전환이 돼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지. 됐냐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 둘은 그런 관계야. 즉,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이렇게 각각의 물리량으로 분리를 했는데 얘가 결국은 이거 델타 P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은 이 두 개의 물리량은 같은 물리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단위도 지금 보면은 이게 뉴턴 세크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단위도 사실은 이거 풀어보면 어떤 단위일 것 같아 이거 같은 단위입니다 단위가. 왜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게 원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썼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아, 그걸 T로 나눈 거죠.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이제 S로 해가지고 지금 약분 처리 돼버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뉴턴 세크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요것이 또 뉴턴 세크에 해당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요거 이렇게 써도 돼요?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단위를 대체해서 써도 서로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줘야 되더라? 그거 외에도 네 번째로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활용 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다. 충격력. 충격량이랑 충격력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운 개념으로 가면 자 임펄스 공식에 보면 이 FT라고 이렇게 써서 충격량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F가 이게 충격력이에요. 얘가 충격량이면 얘가 충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접시 두 개를 이렇게 공중에다 놔두고 똑같은 높이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떨어뜨립니다. 얘를. 이제 떨어뜨린다 과정을 해봤을 때 그때 이 물체가 이 두 개의 접시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어떨까? 같은 높이로 떨어뜨렸다. 같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때 네. 속도는 루트 2jh로 둘 다 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물체는 이 아래에다가 뭘 깔아놨냐면 방석을 하나 깔아놨어요. 그럼 두 물체가 각각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바닥에 닿는과 동시에 정지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네. 그럼 두 물체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 즉 바닥에 닿는 동시에 같은 충격량의 크기를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충격량. 근데 얘는 와장창 깨져버리고 얘는 멀쩡해. 왜 그런 거야? T. 델타 T. 바로 충격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네. 같은 물체라도 충돌하는 과정에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 물체의 위해 정도, 운동 상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형태의 변화에는 충격량 전체가 걔한테 뭐 관여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시간. 충격
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이 둘의 관계는 이것이 커지면 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반대로 요 놈이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얘가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얘기지. 네. 즉 너희들 공 같은 거 투수들이 받을 때 네. 공을 이거 포수들 받을 때 보면은 뭐 약간 딴 거. 공이 오면 일부러 팍 하면서 받은 사람 있냐 혹시? 아니요. 약간 프레임 약간 프레임이 아쉬워. 약간 좀 반듯 쓰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아팠어. 시간을 그거 봐줘 그거야. 이렇게 닿는 순간 뒤로 이렇게 뺀다는 얘기는 얘가 그 완전히 정지하는 데까지 뭐가 시간.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좀 생기는 거거든 이게. 네. 아니 선생님 이 짧은 시간이 무슨 뭐 얼마나 뭐 그렇게 막 영향을 줍니까라고 하지만 애초에 손을 갖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바로 팍 받았을 때 그 시간 그거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아니겠냐 그거?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거기서 만약 이게 0.1초 만에 멈췄다고 가정을 해보면 0.02초만 돼도 벌써 힘이 몇 배가 돼? 2배로 작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이렇게 뒤로 빼주는 이 활동 자체가 손에 굉장히 큰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게 피구할 때도 보면은 공 받을 때 보면 어떤 애들 보면은 이렇게 공 뒤로 빼면서 이렇게 받는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럼 가슴이 좀 덜 아프고 좀 그러지 않아, 그지? 어떤 애는 팍 받는 애들 인성 있어요. 섭하게 그런 애들 인성 있지만 있어요. 인성이. 받을 때 보면 이게 살짝 스무스하게 이게 뒤로 살짝 빼주면서 이게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게 약간 똑똑한 플레이인 거죠. 그렇지. 그 부담 없이 공을 좀 받을 수 찬이 있고 그냥 받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유찬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농구도 그래요. 농구할 때 보면 농구 진짜 워낙 무겁잖아. 농구 해봤지. 네. 농구 그거 맞으면 존나 아프잖아. 그지? 농구도 받을 때 보면은 그 선수들 보면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받으면서 손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아프거든. 실제로. 손가락 잘못하면 많이 나가고. 네. 손가락 많이 삐잖아, 그지? 네. 잘못 팍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또 너희들이 뭐 그거 외에도 뭐 범퍼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시간을 늘려주면서 충격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원리를 쓰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좀 알아둬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충격력에 대한 개념인데 이딴 거 어디다 써요? 그러는데 문제 나오면은 나중에 한번 알려줄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물리 1 내용이라고 한다면 물리 2 가서는 또 뭘 배우냐면 바로 2차원 충돌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하나를 빼먹었는데 2차원 충돌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보존. 그렇지. 운동량 보존을 빼먹었네. 이제 1차원 충돌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보여줄게.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냐면 네. 이게 이제 에너지도 아닌데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이 에너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따지면 에너지와 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을게요. 근데 에너지는 아닙니다. 분명한 건. 네. 이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그냥 물리량이라고 부를 뿐이지 이걸 네. 갖다가 에너지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네. 에너지가 뭔데 그러면? 에너지. 네. 에너지는 일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일정한 양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입자의 운동이라든지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치? 다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얘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에너지면 에너지라고 배웠겠지. 네.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그냥 새로운 물리량일 뿐이야. 에너지는 아닌데 그 골 때리게도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좀 골 때리는 물리량이야. 그러니까 운동 충돌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발견해낸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 속에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이 충돌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운동량의 합이 늘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1, V1 플러스 M2, V2 그러니까 두 물체가 존재하고 그 개 속에서는 두 물체 다 각각 V1, V2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1, V1, M2, V2는 어떤 물체가 지금 각각 가지고 있는 속도에 대한 운동량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 물체는 M1인데 속도를 V1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또 이 물체는 M2인데 역시 V2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할게.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 근데 요놈들이 계속 가만히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1이 V2보다 크다. V2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따라와서 뒤에서 때려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속도가 어떻게 될까? 각각이 가지고 되는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좀 M1짜리는 바뀌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M1 같은 경우는 뒤에서 때려버렸으니까 좀 약간 줄어들 거고, 이 M2 같은 경우는 늘어요. 뒤에서 받쳤으니까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는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변화한 속도를 V1의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M2 같은 경우도 충돌한 이후에 변화 속도를 V2의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게 성립하는 요게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량의 합은 충돌한 이후에도 똑같답니다. 요게 무슨 법칙이라고? 운동량 부동 법칙. 보존 법칙. 보존 법칙. 신기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이게 물리 원 때 배웁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량 보존이 이거 몇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이거? 2차원. 1차원이죠. 하나의 작용선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충돌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몇 차원에서도 가능하냐면 2차원에서도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2차원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좌표상에서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때 어떤 물체가 여기에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 M2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놈이 둘 다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다가 부딪힌 거죠. 그때 이놈이 갖고 있던 속도를 V1, 이놈이 갖고 있던 속도를 V2, 그때 각도를 세타1, 세타2 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튕겨나가겠죠. 탕탕 튕겨 나가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탕탕 튕겨 나가고 V1 같은 경우는 1로 튕겨 나갔고, 그래서 그때 바뀐 속도가 V1의 프라임, 알겠죠? M2는 요로 이렇게 튀어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가지게 되는 속도가 V2의 프라임, 그때 각도가 세타 1의 프라임, 세타 2의 프라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성립을 하냐면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x축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한 각각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충돌 전에 이 두 물체가 갖고 있던 x축 상의 속도 성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세타 1이니까 V1의 코사인 세타 1이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수평방향의 속도 성분, 얘도 역시 수평방향의 속도 성분이 존재하는데 V2의 코사인 세타 2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물체가 각각 수평방향으로 갖고 있던 요 속도하고 요 속도에 대한 운동량 보존이 충돌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돌한 이후에는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V1의 프라임에 코사인 세타 1의 프라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평 성분이 충돌을 위해 속도인데 V2의 프라임에 코사인 세타 2의 프라임, 요거거든. 각각의 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식으로 쓰면 x축 방향에 대해서 m1 v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m2 v2의 코사인 세타 2. 이게 뭔지 알겠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물체의 v1, v2라고 하는 대각선 속도 성분에 대한 수평 성분의 속도 성분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운 거야. 이게 뭐야?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수평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이야. 별거 없지, 그지?
이론으로만 봐. 알겠지? 이거 쓰지 마세요. 네, 안 쓸게요. 네, 이런 거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이론만으로 정립해서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이것이 충돌한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대로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M1 V1의 프라임에 코사인 세타 1의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에 코사인 세타 2의 프라임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야. 네. X축에 대해서.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성립하면 뭐도 성립하겠어요? 당연히 Y. Y축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Y축은 얘는 요거 그지? 그래 안 그래? V1의 사인 세타 1 이번에 사인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V2의 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얘는 요거 V1의 프라임의 사인 세타 1의 프라임 아니 발음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이건 V2 프라임의 사인 세타 2의 프라임 정리하면 자, 정리해야 되나요 꼭? 어쨌든 정리할 때 보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X축 방향으로는 다 오른쪽 방향이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충돌 전도 오른쪽이고 충돌 후에도 오른쪽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 플러스로 정의를 해놨거든. 네. 근데 얘는 위쪽 방향인데 얘는 아래쪽 방향이야. 이거 구별해 줘야 된단 말이야.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이 플러스, 그지?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M1 V1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M2 V2의 사인 세타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Y축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 관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충돌한 이후에 바뀌었지.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도 다시 충돌한 이후에는 M1 V1 프라임의 사인 세타 1의 프라임 근데 얘는 바뀌었어. 충돌한 이후에 얘가 이번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M2 V2 프라임의 사인 세타 2의 프라임 그래서 2차원 충돌식 같은 경우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 관계에 대한 부호 결정만 잘 해주면은 나머지는 요 1차원 충돌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이거 왜 이걸 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럼 눈치 빠른 사람 알 것 같은데. 식이 지금 몇 개가 나왔어? 2개. 2개가 나왔지, 그지? 일반적으로 식을 이렇게 2개 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부분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2개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에 대한 2차원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미지항이 2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거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식을 2개 만들 수 있다.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이따 봐봐. 네. 좀 이따가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2가지의 미지항들을 좀 설정을 해놓고 그 2개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 이제 해가 됩니다. 대부분. 이 문제도 좀, 야 이거 줘라. 어? 안 해. 씨. 얘요? 얘?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이 새끼 봐라. 야, 그 빵 처먹어서 그래. 아니요. 그 빵을 이렇게 먹으면 그 혈당 스파이크 쳐가지고 안 졸릴 수가 없다니까 그거. 많이도 처먹었네 이 새끼. 이거 몇 개를 먹은 거야 이거. 와, 이건 좀 아니다. 이거 별로 안 먹어. 이거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별로 안 먹어. 두인이가 착해 아니고. 539kcal인데 네가 2개 남긴 거 다 먹었으니까 지금 한 400kcal 먹었는 것 같다. 그래 안 졸릴 수가 없지. 저 선생님도 방금 밑에서 졸다 왔어요. 위에서. 화장실. 아까 4시인가 그때 밥을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고 졸리더라고. 잠을 안 잔 것도 아닌데. 자 여기까지 이거 좀 이따 그냥 봅시다. 알겠죠? 이거 꼭그 이론상 이런 식으로 꼭 내가 이렇게 쓸 줄 알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후에 전체 계에 존재하는 운동량의 합이 늘 일정하게 보존된대. 이게 논리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제? 이 논리로 그냥 식 세워서 푸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막 이런 식 세워가지고 막 이거 식으로 막 암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면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반발계수라는 겁니다. 반발계 들어봤냐 혹시? 저번에 서성서성 쌤이 살짝 맛보기. 맛보기를 보여줬어? 아마 그럴걸요. 마지막 7번은 반발계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물리량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뭐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이런 게 성립을 하려면 어떤 충돌이 해야 되냐면 완전 생성. 그러니까 완벽한 충돌이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한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 전혀 없는 충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도 충돌할 때 보면은 소리가 어떠냐? 쾅 하고 소리 나지, 그지? 소리 에너지. 그 소리 뭐 어디서 난 거야? 저기 두 뺏기는 거죠.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뺏기는 거죠. 파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면은 이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버렸으니까 충돌한 이후에는 전환된 에너지 비율만큼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졌잖아. 맞냐 안 맞냐? 이거 성립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를 못해 실제로. 네. 이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그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어, 그지? 네. 그럼 정확하게 얘네들이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요. 다시 서로의 각각의 물체에게 운동량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두 물체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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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나만 올렸어, 하나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탕 때리면 어떻게 돼? 얘는 멈추고 얘는 딱 올라갑니다. 탕, 탕, 탕 이런 식의 현상을 보여줘. 실제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천천히 얘가 이렇게 그지 충돌의 정도가 조금씩 작아지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멈춰. 근데 이게 성립하는 세상에서는 이거 안 멈춥니다. 계속돼요. 네. 충돌하는 과정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늘상 보존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 물체의 이 운동은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네. 근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충돌하면서 각각의 이런 완벽한 이런 그 충돌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약간의 이제 손실된 에너지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를 갖다가 개수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반발계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충돌의 종류를 좀 보면요. 반발계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라고 보는데 이걸 배우기 전에 두 번째 충돌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크게 총 3가지의 충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충돌이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 충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게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 총 3가지의 충돌로 물리학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충돌. 그때 이제 이 완전 탄성 충돌은 뭘 보고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냐면은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1인 충돌이래. 얘가 1인 충돌. 얘가 1인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은 요 2가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냐면은 1보다는 작은 그런 충돌이에요.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0. 2가 0인 충돌이래. 대체 2가 뭘까? 그 2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이거 암기해야 돼.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성립한 거냐면 두 식이 두 물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쾅 부딪힌 다음에 두 물체가 튕겨 나갔을 때를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식인데 이 식을 보면은 V1 마이너스 V2 일반적으로 속도의 차는 뭘 보고 속도의 차를 구하지 우리가? 언제 속도의 차를 우리가 만들겠냐? 상대 속도일 때. 그치? 그래 안 그래? 일반적으로 앞에다 쓴 게 그 기준량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관찰자고 뒤에 쓴 놈이 비교하는 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V1-V2 하면은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V1-V2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상대 속도를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상대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겠어요? 그거는 부딪힌 이후에 두 물체가 가지게 되는 상대 속도의 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반발계수야. 그러면 이 의미를 그대로 따져가지고 요게 1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거 분모하고 분자가 지금 같다.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충돌한 이후에 속도의 교환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습니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줄어든 만큼 늘어났고 늘어난 만큼 늘어난 그 줄어든 비율이 작은데 늘어난 비율이 크고 그럴 수는 없어. 그래 안 그래? 물론 질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요것이 어떤 충돌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과 후에 대한 상대 속도의 비가 1인 충돌.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이거? 없죠.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없는 충돌을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 다나야 맞지? 그래 나갔다 와 빨리. 꼭 선생님이 부르기 전에 좀 나갔다 와라죠. 졸리면은 이거 재미없잖아. 그지? 맞긴 해요. 나연아 이거 재밌냐? 그렇게 재미없지 그지? 나도 설명하면서 나도 느껴지거든. 아니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재밌냐 이게? 이게 재밌으면 변태 새끼지 이게? 그래 안 그래? 어이. 내가 봐도 재미가 없는 내용인 건 알아. 근데 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갔다 와.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알겠지? 한번 졸리면은 안 돼요. 계속 졸게 되니까 전 시간을 다 졸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갔다 와서 좀 빨리 깨우고 와야 돼, 잠을. 에? 그렇죠. 먹지라도 해야 돼. 네. 근데 비탄성 충돌은 이게 1이 아닌 거야. 어떻게 된 거야?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분자 값이 살짝 분모보다는 작은 충돌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상대 속도의 비만큼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 그런 충돌 아니겠느냐.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상 벌어지고 있는 충돌이야 이게.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얘가 0이 됐어. 어떨 때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일단은? 아니요. 절대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두 물체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무슨 충돌을 오네. 분명히 충돌 전에 이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냐면은 분자가 0이 돼버리면 0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분자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 속도 차이가 같다. 두 물체가 속도가 같을 때.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합치. 둘이 합쳐져서 가버렸다는 얘기. 붙어서. 예. 그런 충돌을 뭐라고 부른다고?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충돌. 이런 걸 소성이라 그래요. 탄성은 띵 하고 튀어나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충돌한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에 되돌아가는 힘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게 소성은 그 반대 성질입니다. 부딪힌 다음에 탁 하고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부딪힌 다음에. 트럭이 와서 앞에 T-콜을 부딪힌 다음에 끌고 가버린 경우도 있죠. 그죠? 앞에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쬐끄만 소형차를 갖다 부딪혔어 트럭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밀어버려요. 그 중력이 질량이 큰 그 트럭이 갖다가 작은 차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찌그러뜨린 다음에 자기처럼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쭉 같이 미끄러져 나가는 경우가 정말 완전 있어요.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너희들 막 종이에다가 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지 신문지에다가 종이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뭐 창문 네. 벽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흙처럼 진짜 만든 남자 다음에 화장실. 거기다 진짜. 던지면 휴지도 못 저게 그냥 척척 붙잖아. 그래 안 그래?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하셨나요? 많이 했죠. 역시 그 저희 같은 세대입니다. 그럴 줄 알았었습니다. 그 휴지 그 화장실에 아, 휴지 오. 그거 옆에 있는 물 건물에다. 묻혀서 진짜 에이 와. 하면서 막 거울에다 던지고 막 미친놈처럼 젊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난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남자죠. 그 남자야.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충돌이 있는데 여기도 잘 봐봐. 이거 왜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왜 필요하냐? 아까처럼 뭐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한 거야?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발 계수를 알아.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어? 충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자. 좀더 이제 문제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냐? 이제 충돌을 가는. 아니 뭐 목적성을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 배워. 이거 뭐 이런 논리가 있어 얘들아 하고 넘어갈까 그냥? 진짜 알겠다. 너희들이 운동 입시생인데 이거 배웠으면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것 문제에다가. 같은데? 어째 써먹어? 운동 보죠. 아니지. 운동량 보존 아닌가요? 민성호 빨리 말해봐. 알고 있잖아 민성호. 허. 제인이. 무슨 뜻이야 이거? 1번. 그렇지. 식을 하나 더 세울 수가 있잖아. 아 미친. 맞잖아. 어?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래. 그러면은 아 요게 1인 충돌 효과로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비탄성 충돌이면 답이 없는데. 비탄 충돌이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뭐 0.8 이렇게 해가지고 0.8이야 남서 이렇게 V1, V2. 오.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잖아. 아 그렇네. 개쩐다. 와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위지항이 2개까지도 쉽게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 거야 이게. 와 그러니까 물리 원만 배운 놈들은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얘를 모르니까 식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식을 요거밖에 못 만들어. 요거 아까 지워붙네. 일반적으로 운동량 보존식으로 1차원 충돌식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원가지밖에 못 배운 사람들. 진짜. 와. 같은 평면상의 충돌을 하더라도 같은 1차원 충돌을 하더라도. 근데 툴을 배운 사람은 충돌의 종류를 보고 요까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와. 오 쩐다. 그러면은 위장이 2개인 그런 내용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 네 이거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확실히 그런 거 같네요. 그러지 않겠냐? 네. 이것도 연립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 네. 필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도 연립식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파트는 물리 2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바닷가의 충돌, 벽과의 충돌,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데 암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거 문제풀이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세 개인가 세 개. 이론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막 속성으로 막 날랐어요. 아까 우리 몇 시에 시작했냐? 저희 7시 10분에 시작했냐? 거의 저기. 아, 씨. 그래도 원투 내용을 50분 만에 50분이 아니라 40분 만에 끝냈거든. 지금. 와 진짜 역시 안 미스터 되네.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예스. 114번, 115번 뭐 쭉 나와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해보자. 114번부터 114번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려운 거 풀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뭐 쉬우냐? 네. 그럼 넘어갈까? 그래서 몸풀기로 하나만 풀어보자. 아 이거 너무 쉽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이거. 와 그러면은 114번 넘어가고 아, 이거 1m 했을 115번 한번 풀어보자. 거의 네 115번이요. 아 114번 너무 쉽다며. 네. 아니 114번 그냥 합시다. 아 그럼 114, 115 두 개 한번 풀어봐. 아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 네, 아니, 할래? 시간 좀 좀만 주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5분. 너희들도 뭐 핫식스랑 몬스터 이런 거 참 많이 먹는 것 같아. 라인이 너 그 킹 그거 매일같이 2개씩 마시냐? 그건 아니야? 오늘은 2개 다 한 거야? 선생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커피랑 핫식스 없으면 못 살아. 와 역시 진짜요? 선생님도 인간이시네요. 인간이라기보다는 각성 효과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세상이야? 술 마시면 되잖아요. 아, 술은 잘 안 마시려고 해. 오. 술은 좀 최대한 안 마시려고 술 하고 마시면 각성해요? 각성보다는 같은 맨정신이 아니래도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약간 차원이 다르다. 좀 차원. 칠하니 칠. 왜 이래요? 자, 다 됐죠? 3도 이상. 했냐, 다나야? 다 풀었냐? 아직도 못 풀었냐? 마주 보는 거였어.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속도 때문에 이게 지나갔어. 무기가 맞아. 서진이 다 풀었어? 어우, 다 풀었네. 너 왜 다 풀었냐? 왜 다 되어 있지 이게? 숙제 적응 해놨어? 이름도 안 나갔는데? 대단하다. 너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내가 왔잖아. 아니, 저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어린이가 뒤에서 따라 잡아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자, 이론만으로 문제 풀기가 쉽진 않죠. 1번. 1번 같이 가겠습니다. 1번의 답은요 1. 1m/s. 2번의 답은 잠깐만. 얼마? 그렇지. 속력은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아마 계산하면 마이너스 5m/s가 나왔을 텐데 5m/s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속력은 벡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115번의 1번은 4m/s. 2번의 답은 2m/s입니다. 자, 오케이. 풀이가 필요한 문제 손들어 물어봐. 질문해. 손 내려. 몇 번? 하나. 115번? 114번 114번에 2번. 충돌할 때 어린이가 어른을 밀었더니 어른의 속력이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5m/s였다. 충돌 후 어린이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동량 보존식으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식으로. 왜냐하면 두 물체에 대한 속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지금 지문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그래서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40kg이라잖아 어린이가, 그지? 40kg에 속도가 얼마냐면 얘가 10m/s. 그 다음에 플러스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60kg에 속도가 지금 얼마였냐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밀었고 마이너스 5m/s.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이 합의되는 거고, 이거는 충돌 한 이후에도 보존돼야 되니까 똑같이 그대로 40kg에 속도를 몰라, 그지? V 뭐라고 할까 이거? 어린이가 V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60kg 사람이 얼마가 됐냐 그랬냐면 반대 방향이니까 5m/s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V어를 갖다가 이 방정식으로 놓고 풀면은 마이너스 5m/s가 되는데 속력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표현해 주시면 끝난다. 이지하게 풀 수 있는 인고상이. 운동량 보존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요. 115번 뭐 질문할 사람 있나? 아니요. 지원이 다 풀었어? 풀려고 하고.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6번. 116번. 자, 무중력 상태 허공에 떠 있던 질량 3kg인 진흙에 질량 1kg짜리 돌멩이가 와서 박혔어. 함께 날아갔대. 그지? 박혔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진흙이 날아가는 속력은 몇 m/s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뭘로 풀면 돼? 운동량 같은 보존 작용선상에서의 1차원 충돌. 운동량 보존식으로 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116번에 1번 같은 경우는 1kg짜리가 8m/s로 날아가고 있었어. 네. 근데 앞에 3kg짜리는 속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냥 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 하나의 물체가 돼버렸지, 그지? 그 다음에 부딪힌 이후의 속도를 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지항으로 해서 V값을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2m/s 이렇게 나오니까 1번은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이야. 자, 2번은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가? 감소되었다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는가? 이 에너지의 관계를 이거 한번 살펴보래요. 이거는 이론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거야. 내가 아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념 하나를 일부러 뺐거든.
뭐 뺐냐면 요거랑 같이 얘기하려고 뺐어요. 에너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 응? 충돌 전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까? 충돌 전 에너지를 좀 보면 8m/s로 1kg짜리가 오고 있었으니까 네.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에 1kg에 8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2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합은 32줄이 전체야. 그냥 이게 다야. 맞냐 안 맞냐? 네. 근데 충돌 후 에너지를 또 역시 아까처럼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두 물체가 각각 다 움직였단 말이야. 그지? 2m/s로. 그러면 이번에는 4kg라고 합쳐져서 4kg 가정을 하고 2분의 1에 4kg에 2의 제곱으로 좀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8줄밖에 안 나옵니다. 어라? 24줄 어디로 갔어? 소리? 충돌하는 과정에서 24줄 어디로 갔어? 자, 봐봐. 지금 이 충돌은 아 모양.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지- 그래 안 지금- 그래요? 네. 수식으로 보면 아까처럼 보면은 충돌 전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충돌한 이후에도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고 배웠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 그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든 충돌이 운동량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여기 있는 거. 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세 가지 충돌 모두 다 사실은 내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운동량은 모두 보존되는 그런 충돌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충돌이야. 누구는? 얘하고 얘는. 맞지? 그래 안 그래?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뭐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성립을 하는 충돌이고요. 플러스 운동량 보존도 성립을 하는 충돌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어? 근데 얘는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는 충돌. 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방금 이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니까 이식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운동량 보존은 성립할 수 있는데 에너지 보존은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는 충돌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데 당연히 에너지 보존도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운동량과 충격량은 에너지하고는 엄연히 다른 물리량입니다. 엄연히 달라. 엄연히. 운동량과 충격량이 보존 법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에너지하고는 구별되어야 돼. 에너지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는 있었다 해도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거하고 운동량 보존이 같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구별이 좀 돼야 된다. 각각 판단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 이거 이해하고 있어라. 알겠지? 그걸 알려주려고 이 116번에 2번이 나온 거예요. 운동량 보존은 성립하지만 완전 탄성 아니 완전 비탄성 충돌로서 그지? 그래 그래. 근데 에너지는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를 전환이 일어났겠죠, 뭐 일반적으로. 그죠? 뭐가 어떤 에너지를 전해야 될까? 대부분이 소리나 열. 소리나 아니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이라든지 형태 변화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전환됐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은 총이야, 총. 총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총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번 파트하고 총이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특히 여학생들은 이 파트가 총 문제하고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잘 못 풀더라고. 왜냐하면 총에 관심이 없거든. 라인이 총에 관심이 있냐? 배틀그라운드 해봤냐? 해봤어? 해보긴 해. 그래도 좀 저 친구는 그래도 같이 해보기라도 했네. 어떻게 해봤냐? 핸드폰으로 한번 해봤어? 왜 했냐 근데? 재밌어서?
그럼 총에 대한 관심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네. 아니면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 그 남자들은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 경쟁 좋아하고 그지? 발로. 발로란트 뭐 이런 FPS 총질하는 게임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학생들은 별로 잘 안 좋아하더라고. 허재인 너 총 좋아하니? 수류탄. 에이. 얼굴 보니까 평화주의자처럼 생겼는데 총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해. 다인이는 총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냐? 안 좋아하냐? 좋아하지 너. 솔직히 얘기해 좋아하지. 농담이고. 어쨌든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저기 여학생 또 있네. 야 졸지 말고. 야 너 이름 뭐였더라? 저 녀석 이름 뭐였냐? 워낙 점잖하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냐? 지원이 아니 너 이름 뭐지? 윤서, 허민서 어디 있어? 아 민서 여기 있구나. G2반이구나. 야 민서 너도 총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총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 문제도 못 풀더라고. 충격력 파트하고 나오면. 자, 총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총을 그냥 쏴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일이 총을 관리하는 거 역할을 했었어요. 장포였어요, 장포 해군에서도. 그러니까 포관리. 해군이셨어요, 해군. 네, 포관리나 완전히 몸이 건전하시고. 그 뭐지 이들은 포 딱 굽는 거랑 그 총기분해 맨날 분해해가지고 구일수 바르고 뭐 권총 같은 거 맨날 총기 관리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분해 조립은 좀 능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다뤄봐가지고 잘 아는데 카고팔 같은 게 왜 저격총으로 쓰인 줄 아니 얘들아?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시간이 티가 길어져가지고. 뭐야? 티가 이게 충격력이 이제 그래서 충격 양이 이제 커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이제. 운동량이 그래요? 변화량도 커져가지고. 대충은 조금 안에 확실히 남학생들이 좀 다르긴 다르네, 그지? 이 카고팔이 사실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식 제식권총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면은 이제 들어가면 무조건 주는 딱 총이었어. 총.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군발이들 보면 무조건 총기 개인 지급 하나씩 해주잖아, 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K2나 M16 하나씩 줍니다. M16.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화기를 다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데 카고팔이 그때 그 총이었어. 이 저격총을 썼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그냥 접근전도 요걸로 싸우고 멀리 있는 놈도 요거로 그냥 저기 이렇게 해서 쏘고 이제 했던 그런 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해본 사람 배틀그라운드 해본 사람 알겠지만 요거 이뚝 한 방이죠. 네. 이뚝이 뭐 알지 그지? 네. 이뚝배기. 애따분 막 삼뚝 한 방이고 막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지금도 배틀그라운드 해. 네, 지금도 계속해. 요즘 포르쉐 그거 패스 하고 있어요. 포르쉐 얻으려고 개 지랄 떨고. 돈을 너무 많이 질러대야 돼. 근데 이제 돈 지르기 싫어가지고 노력으로 좀 커버하고 있는 중인데 얻으려니까 돈 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방금처럼 충격량이 왜 커지는지 알아 우주야? 근데 네, 총신이 길은데 왜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힘을 받는 시간이 기니까. 무슨 힘을 받는다는 거야? 그 압력 아니야? 기압. 조금 거의 대부분 맞췄는데 좀 잘못된 거야. 나도 학창 시절에 저게 궁금했습니다. 총신이 길면 왜 저격총으로 쏠까? 저격총이 무슨 뜻이에요? 멀리 쏘는. 멀리 있는 걸 맞추는 거란 말이야. 약간 멀리 있는 걸 맞추려면 총알이 어떤 운동 상태를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빨라야 돼. 거절하고. 빨라야 되고. 안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격으로 쓰는 총들은 총구에서 총알이 팍 이렇게 튀어나올 때 얘가 갖고 있는 속도가 남달라. 다른 총보다 훨씬 빠릅니다. 와. 뭔 뜻이야? 단위 시간당 맞으면 가는 바로 거리가 원샷. 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저격총 같은 경우는 잘 맞히는 사람들 좀 2km 밖에 있는 애들 맞춥니다. 보여요, 근데. 보이겠냐? 그러니까 저격총 이거 8배 같은 거 이렇게 껴가지고 좋아가지고 느낌적으로 뽀록샷. 보면 이제 저격총 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실제 한 1, 2km만 떨어져도 물체가 여기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쌓야 쭉 가서 여기서 딱 맞고 그랬습니다. 실제 바람 계산, 뭐 계산 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이. 네, 그건 이제 다 감으로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머리 근데 좋은 사람이야. 어찌됐든 간에 저격총 아니면은 엄두도 안 납니다. 날아가지도 않아요 실제로.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방금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임펄스를 크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받으려면 말 그대로 FT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궁금했던 건 여기에 이제 총탄이 하나 이제 들어가거든. 총탄이. 근데 총탄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학생들 잘 안 만져봐서 모를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AR 같은 경우는요 총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까. 이렇게 생겼어요. AR 같은 거. 아 저거 뭔지 알아. 이 앞에 요게 뭐야 요게? 저거 이제 탄두. 요게 총알인데 요게. 네, 여기 날아가서 박히면 이제 아픈 거죠. ICD. 그 뒤에 요게 뭘까? 어떤 애들 요거까지 총알에 생각하더라고. 요거는 이제 탄피. 탄피라고 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좆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총알 몇 개 싼지 확인해야 돼. 네, 그럼요. 왜냐면 이거 잘못하다 사라졌으면 누군가가 이거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그 누가 가져갔으면 개인 총기가 다 지급돼 있잖아. 총알을 엎드려서 총이 다 있단 말이야. 줬대는 거죠. 총알 누가 하나 가져가서 세벼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고 있다가 저 새끼는 나를 오늘 열받게 했네. 하나 딱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탄피 하나 사라지면 진짜 이거 그날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든 찾아. 어떻게든 찾는다. 근데 요 놈은 팽 하고 튀어나오고 얘가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건데 얘가 여기 이제 총구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군대 시절에 되게 궁금했던 거야. 원리는 배웠어 나도 총의 원리는 배웠는데 이게 이 총알이 여기 있는 이 구멍이랑 어떤 상태일까? 자, 여학생들 맞춰봐봐.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 구멍이 살짝 크다. 총구멍이 조금 더 커. 약간 그래서 총알이 살짝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할 수 있어. 갔다 총구멍이. 두 번째, 딱 맞다. 딱 맞다. 딱 맞음. 그 총알의 이 직경하고 여기 있는 이 총구멍의 직경이 딱 맞아가지고 딱 정확하게 딱 맞다. 세 번째,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총알이 아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총구멍이 작은 거야. 아, 그러니까 총알의 직경이 더 넓은 거죠. 얘가 이게 5mm면 5탄이고, 5탄. 여기 7mm면 7탄이고 그러거든. 아. 9mm면 9탄이고요. 구미. 9mm는 일반적으로 권총탄으로 많이 씁니다. 탄 두가 5mm, 9mm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경이 탄 9의 직경이. 그러니까 이제 9mm면 탄 직경이 더 커가지고 더 셀 것 같지만 대신 9mm는 요 뒤에 화약통이 쬐끔해요. M16 같은 경우는 탄의 뒤에 보면 여기 이제 탄창이 요 뒤에 요 탄피 안에 들어간 화약이 많아가지고 엄청 파워가 셉니다. 실제. AR 같은 거 제대로 딱 맞잖아요. 터져. 팡펑 팡펑.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방탄조끼 같은 거 입고 있어도 별 의미 없어. 맞으면 죽었다고 봐야 돼. 방탄조끼 왜 줘요? 좀 덜 죽으라고 그나마.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맞으면 그냥 갈비뼈 다 부서지고 막 다 부서지고. 빨리 죽으면 좋잖아. 진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어쨌든. 그리고 이런 헬멧 같은 거 사실 별 의미도 없어. 아, 그 뚝배기. 뚝배기 별 의미 없습니다. 맞으면 다 뚫립니다. 왜 써요? 그래도 약간 간지. 덜 죽으라고. 아 똑같이 죽잖아. 권총탄은 막는데 AR을 못 막아요. AR 소총탄 같은 경우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다 뚫려버립니다. 그나마 좀 버티는 게 그 삼뚝 정도 실제 그게 스테츠 나치가 썼던 거거든요. 지금은 안 써요. 그런 개무식한 거 안 씁니다. 너무 무거워요. 요즘은 그렇게 무거운 거 안 써요. 누가 이제 철로 된 그런 껍데기 같은 걸 쓰는 거야. 너희들 헤드셋만 껴도 모가지 아프지 않냐? 기본적으로 오래 갈 때? 근데 이거 뚝배기를 쓰고 다닌다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아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게 좀. 어쨌든 좀 피할 수 있어요, 총. 총알 개냐고. 피할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쏴봐. 그 피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벌합니다. 그 한 발씩 쏠 때마다 약간. 총알 날아가는 소리 들으면. 예측, 근데 예측으로. 어떤 상태일까? 라인이부터 헐렁하다, 딱 맞다, 아예 안 들어간다. 잘 들어갔는데. 마지막. 3번은 어이. 그렇지. 얘가 너무 커불면은 또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몇 번? 1번? 그렇지. 약간 좀 총구멍이 클 수도 있죠. 단안을.
언제요? 총구멍이 어떨 것 같냐고. 딱 맞을 것 같아. 약간 좀 커서 좀 총탄이 잘 들어갈 것 같아. 아니면 누구? 총탄보다 오히려 구멍이 더 작아서 아예 총탄 자체가 안 들어갈 것 같아. 2번 딱 맞을 거다. 딱 맞다. 약간 좁아야지 약간. 내가 해봤거든. 너잘 군대에서 해보셨어. 와 역시. 총알 넣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해봤거든. 실제 총구멍에다가 안에 약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네.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알의 직경이 더 커. 총구멍보다. 실제로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는데 뻥. 삐집고 나가는 거야. 삐집고 말 그대로 이 어. 사이를 삐집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애초에 총탄이 좀 더 큰 놈이 이런 데를 삐집고 나가면은 뭘 받냐? 열. 마찰력. 마찰력이 아니라 마찰력 받지 않아요. 저항력을 받잖아. 아. 그래 안 그래? 그게 F야. 그게 F야. 얘를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얘가 마찰력. 여기 나가면서 계속. 그리고 총신이 기니까 뭐가 길어져? T. 시간 T가 길어진다는 얘기. 충격력이 그럼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진짜로. 이 앞에 총탄 이거 몇 그램 되겠냐? 기껏해야 뭐 한 10몇 그램, 20g밖에 더 되겠냐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전부 다 뭐로 전환돼 버려요? 운동. 질량이 아니라 질량은 쬐끔하니까 전부 다 속도로 전환된 거예요. 이 아. 운동량. 길수록 좋은 거네요. 이게. 즉 임펄스가 뭐라 그랬어? 델타 P에 해당됐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MV 마이너스 MV 제로로 네.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처음에 얘가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로 전환될 거예요? 전부 다 V. V로 전환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빠르게 위에 튀어나온다는 얘기. 이해되냐? 네. 이 원리야 총이. 그래서 이런 장총들이 그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저격총으로 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 그 제장? 권총으로 막 저격하냐 너? 어? 권총 나오고 막 저격해? 아니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예전에 경찰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사격을 한다고 그러죠. 389경 지급시키고 여섯 발씩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돼. 딱 사로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앞에 이제 사람 인물 딱 놔두고 사람. 여기서 딱 열어보면서 이제 탕탕탕 389경 쏜다고. 급소 맞추면 점수 높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진짜. 진짜요? 그 사람들이 사격을 못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총이야. 원래가. 왜요? 389경 앞에 총신이 어때요? 경찰들 총 어떠냐? 짧아요. 엄청 짧아. 앞에 되게 짧아요. 짧으니까 파워도 약할 거 아니야, 강할 거 아니야. 이런 원리라는 거야. 약해요. 속도도 별로 빠르지도 않고 파워도 엄청 약해. 그래서 실제로 389경 맞은 사람들 보면은 그 수풀에다 누가 389경 잘못 쐈는데 한 사람 그 뒤에 사람이 있었나? 으아! 하고 맞더라고. 그러더니 수풀 들고 나오고 어이씨 이러고 나오더라고. 여기서 피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389에 그만큼 약하거든. 근데 그거 맞고 돌아가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경찰들이 잘못 쏴가지고 오발 사고를 해갖고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 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을 거야, 그거. 피하다가 맞았을 거야. 피하다가 헤드샷 맞고. 가만히서 어제 못 맞췄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총신이 워낙 짧아가지고 신뢰성이 무지 떨어집니다. 어디로 나갈지 몰라. 어디로. 그거 왜 써요? 위험용. 원래 쏘면 안 되는 거지. 경찰이 무슨 군인이야? 사람 M16 쏴죽이라고 M16 그거 긁어서.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웬만하면 테이저건으로 쏘고. 총알은 말 그대로 진짜 마지막 그거잖아.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이잖아. 아니 그 우리나라 총기가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칼 들고 막 이런 애를 갖다가 꼭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어?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협만 해도 되게 위협이 되는 무기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해. 군인들처럼 막 매번 닦고 조이고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녹슬어 있고 개판이에요. 쏘면 나가겠냐? 잘 나가지도 않아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이고 팍팍 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맞춘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몸을 쏘고도 다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로 나가갖고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총신이 짧으니까 또 그런 단점이 있어. 네. 총신이 짧으니까. 그럼 뭐가 좋아요? 어? 좋은 점이 뭐예요? 뭐가요? 총신이 짧으면. 권총은 이제 말 그대로 휴대용. 그 영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권총도 신뢰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새가 아니라도 강화 플라스틱으로도 요즘은 신뢰성 있게 좋게 잘 나왔거든요. 총들이.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쏘면 쏜 대로 잘 맞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총 자체가 원래 이런 M16의 얘네들처럼 이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이 정도의 정확한 어떤
어떤 사거리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물을 맞추고 그러려면은 총신도 웬만큼은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길어야 됩니다. 짧으면 짧은 대신 그만큼 단점이 있어. 이제 그걸 보완하려고 막 데저트 이글 막 이런 거, 핸드 캐논 같은 거 나왔잖아, 그지? 핸드 캐논은 이제 앞에 요거 대구경 요 9mm짜리 요 탄에다가 뒤에 이만큼 화약 넣어가지고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막 대포처럼 만들어놓고 막 그런 것들이 반동. 잘 안 맞을 거예요. 반동이 요즘은 붕 맞겠냐 그게 그냥 그런 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같은 총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원리야. 그래서 117번 같은 경우는 총신의 길이가 80cm인 총에서 질량 20g의 총알이 발사되어 모라의 주머니에 10cm만큼 들어가 박혔다. 이때 총알이 받는 평균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뭘로 풀어주면 좋을까라는 건데 총알이 이제 그 총신의 길이 뭐야 쭉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중에서 평균 힘을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얘가 모래주머니에 뚫고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가 이 모래주머니와 총알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해? 마찰. 마찰력이 발생을 하지, 그지? 네. 그리고 이 마찰력이 얘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뭐로 전환시켜버리는 상황이잖아, 다른 에너지로, 그지? 네. 그러니까 얘가 멈춰버렸겠지. 그때 이 길이를 갖다가 S라고 가정했을 때 FS를 구하면 이것이 뭐와 같아야 돼? 이 총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근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 오케이. 뒤에 문제를 좀 많이 못 풀었는데 수요일에 물어볼게요. 일단 좀 숙제를 좀 내줄게요. 알겠죠? 네, 수요일날이 아니라 다음 주 야자. 120. 야자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네. 화요일 수요일날 맨날 오잖아. 그러니까 수요일에 물어볼게요. 수요일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오늘 숙제한 거에 대한 뭐 약간 좀 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열팔 할 때 좀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지?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120. 숙제는요 몇 번까지 풀어보냐면은 야 123번까지 한번 풀어봐봐. 123번까지 여기까지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 문제들은 막 따닥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따닥 문제는 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얘들아 123번까지만 풀어봐. 이번 문제들이니까 아마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몇 문제 되지도 않을 거고요. 끊을까요? 끊을까요? 끊어요?